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입니다. 최근에 알리테무가 들어와서 쿠팡은 끝났다. 온라인 사업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 다 망했다. 이런 소리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왕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24년 7월 23일 현 시점에 아직도 쿠팡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하는 프로젝트명을 캡틴 사관학교라고 지었습니다. 캡틴 사관학교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쿠팡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검증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검증을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보자들이 보고만 따라해도 온라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과 전반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검증을 하면 저는 온라인 사업 그래도 3년차 셀러이기 때문에 제가 생도 한 명을 모집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30대 중반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 개인적인 강점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고 또 끈기를 가지고 많은 열정을 통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머니캡틴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프로가 또 기대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생도는 저랑 군생활 같이 했던 그런 동기이고, 이제 올해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해서 저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 제안을 했고, 그거에 응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60일 동안 최대의 매출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60일 동안 본인이 내고 싶은 매출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잡은 목표액은 월 5천입니다. 그러니까 60일 합쳐서 5천으로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60일이 끝나는 시점에 그 월 매출이 5천. 그 달 매출이 처음 30일은 어떻게 보면 네. 좀 익히는 기간이고, 마지막 그 30일에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한번 달성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저희가 5천만 원을 달성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천만 원 생각했는데 우리 생도가 아주 육군 참모총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이 굉장히 큰데, 맞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이제 군인 입대를 해서 네. 뭐 부사관 생활 조금 하다가 장교로 임관해서 뭐 한 10몇 년 군 생활 했는데, 온라인 셀링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밖에서 사업 뭐 이런 거 알바는 해봤나요? 알바는 옛날에 20살 때? 네, 20살 때. 네, 아르바이트 경험 말고는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네. 그런 친구이고, 근데 컴퓨터는 할 줄 알잖아요. 네, 컴퓨터는 네. 아주 기본적인 네, 컴퓨터는 컴퓨터는 기본적인 능력, PPT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수행평가 하는 그런 수준. 뭐 근데 대신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은 그런 건 뭐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지금 덜 된 싱싱한 이 민간인을 제가 한번 60일 동안 이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최대 매출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생도가 교관인 저한테 하면은 제가 그거를 답변하는 식으로 영상을 촬영해 볼 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게 궁금하나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초보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초보라고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군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고, 특히 사업은 완전 문외한 상황이라서 질문이 막 수백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 중에 제일 큰 질문은, 온라인 셀러에 대한 광고도 많고 교관님 잘 되시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1번, 잘 됐을 때 직장인보다는 많이 벌어. 나는 그렇다는 얘기야. 못 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직장인보다는 많이 벌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회식해서 그 다음날 출근 늦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치. 아마 다른 직장인들도 그럴 거야. 내가 막 엄청 크리티컬한 뭔가 없어. 그러면 전날 달리고 오늘 조금 늦게 출근해도 내가 밤 늦게까지 일해서 해야 되는 그 기본 업무
할당량 그것만 채우면 돼. 개인적으로 그런 스케줄 조정이 좀 스케줄 유하다는 조정이 거지, 좀 그지? 유하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주말에도 무조건 일해야 돼. 나는 365일 일하거든. 먼저 이렇게 막 해외여행 가고 그런 건 없어. 그래도 나는 군인 때보다는 지금이 좋아. 그래서 나도 개인 사업을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가 그 시간을 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였는데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단점으로 얘기했던 주말에 대한 뭐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다른 직종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그치. 그런 실질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상품에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건들이. 내 물건을 어떤 고객이 받았는데 제대로 막 작동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이거는 사실 월요일 날 와서 처리를 해줘도 되긴 하는데 쿠팡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품을 내려버려. 그거를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판매를 못하게 그냥.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밥줄인데. 그러면 그 시간당 판매를 못하게 그렇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내 그 손실이니까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단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매출이 안 나오면 사람이 불안해. 모든 사업하는 뭐 그치. 자영업 포함해서 맞아. 다 동일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은 혼자 할 때는 큰 그게 없었는데 이제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치.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치.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 근데 최근에 뭐 경기도 안 좋다 하고 뭐 알리 테무 들어와서 어쩌고 해서 매출이 사실 조금 빠졌었어. 이럴 때일수록 아이템을 더 찾아서 더 올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내 노력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맞아. 나도 그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나는 큰 장점이라고 보고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노력과 결실을 맺는다면 맞아, 그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쪽 방향을 좀 선택하게 된 건데. 그치. 내가 한 만큼 뭔가 바로 맞아. 보상이 금방 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리에서 뭐 과장 가려면 몇 년 뭐 근속 그치.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맞아. 스텝업 할 수 있는 게 맞아. 오로지 자신에 대한. 맞아. 결국 이제 나는 완전 생초보인데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입장의 셀러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의 유형이 조금 이 온라인 셀러의 그 직업과 맞는지. 일단 나는 아직 성공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성공하고 싶은 셀러인데 나한테 수강을 들었거나 또는 내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일단 실행력이 되게 좋아. 시켰을 때 그냥 바로 해.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유튜브에 내가 막 영상을 올려. 그러면 다른 유튜브에도 있는 뭐 별로 영양가 없는 정보야 하고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 나는 생각해. 근데 그렇게라도 뭔가 따라하게 되면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데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다 해도 성과가 빨리 나진 않을 수도 있잖아. 한두 달 하고 안 나온다고 그냥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성과가 좀 더디지만 꾸준히 하는 분들은 결국엔 성과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꾸준하고 성실히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그거는 또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 그치.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뭐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강의도 듣고 셀러들 모임도 나가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나는 생각해. 결국은 이제 나는 완전 초보자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무자본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일단 창고는 필요 없고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조건은 첫 번째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정말 컨트롤 CV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수강을 하시고 싶으시대. 그러면 사실 나는 그분들께 정중히 말씀드려서 받지 않아. 왜냐면 내가 그분들한테 컴퓨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컴퓨터 기본적인 능력, 내가 뭐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정도, 정말 간단한 우리 수행평가할 수 있는 PPT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은 탑재를 해서 와야 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무자본 창업 이렇게 맞아, 그런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 있단 말이야. 많더라고. 절대 무자본 창업이 아니야. 저자본 창업일 수는 있어. 대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이걸 100만 원 갖고 시작하면 내가 낼 수 있는 매출은 그 100만 원 어간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결국은 내가 물건을 산 다음에 그거를 팔든지 아니면 위탁 판매라고 또 있어. 남의 물건을 미리 한 건씩 결제를 하든 그 돈이 회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밖에 회전을 못 시켜.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매출의 양이 정해진 거지. 내가 아무리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자본이나 혹은 뭐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이나 이런 거는 출발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 그치. 출발 속도보다 진행 속도라고 표현을 진행 하는 게 속도구나. 맞을까? 어느 레벨까지 도달하는 도달할 그 수 속도. 있는데. 돈이 많으면 내가 능력만 갖춰져 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해. 그래서 나는 저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이런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광고들이 엄청 많더라고.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계속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만 성장을 시킬 수 있거든. 그래,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네. 응. 그러면 이제 셀러로 이렇게 활동한 지가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래도 한 10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고. 그런 융통성은 부여되지만 음. 그래도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그치. 업무 시간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래도 거지. 또 어떤 날은 뭐 약속이 있어서 뭐 3시간만 일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내 모든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2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벌어요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막 얘기하는 게 하루에 2시간 일해서 뭐 월천 벌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럼 그거를 생으로 믿을 건 아니고 그거 믿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그땐 말로 큰일 나는 거지. 망하는 거지. 하루에 18시간 5개월 일한 거는 그치? 나오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맞아. 결과.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멘트들로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치. 근데 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손흥민이 그 어렸을 때 노력하고 훈련 장면 안 나오고 맞아. 경기에서 골은 그것만 그 우리 ESPN 가면은 손흥민 골 골 베스트 장면만 100 나오잖아. 이것만 나오잖아. 그리고 득점한 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앞에 과정들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하는 시간을 잘 좀 판단해서 나도 빠른 이렇게 레벨을 달성하고 싶은데 가장 추천하고 얘기했던 게 쿠팡에서의 물건 판매인데 그러면 나는 또 초보자니까 왜 굳이 쿠팡인가? 나는 사실 쇼핑을 뭐 네이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쿠팡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 내가 그냥 경험적인 요소로 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쿠팡에서 사실 매출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 지금 제일 많잖아.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맞아, 것 때문에.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를 나는 항상 비유를 할 때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있던 그런 서버가 있어. 그거랑 대학교 때 생긴 서버가 있어.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내가 높은 순위의 유저가 되기 게. 위해서 어디서 해야 될까? 새로 생긴 서버가 아무래도 그치? 더 쉽지 더 않을까? 경쟁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네이버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 전에 스토어 팜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 있었어. 쿠팡은 그에 비해 뒤에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네이버랑 쿠팡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거야. 어떤 상품의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는 5만 개 달려있는 게 있는데 쿠팡에서는 그 상품 검색했을 때 뭐 리뷰가 몇 천 개밖에 없어. 그럼 그것도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란 말이야.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아직 쿠팡에 빈틈이 많고 그 빈틈을 초보자들이 잘 공략을 했을 때 폭발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쿠팡에서 해야 된다 생각해. 나 같은 초보자들은 신규 서버인 쿠팡이 또 그치. 상대적인 예전 서버인 네이버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맞아. 진입 장벽도 낮고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치. 이렇게 그럼에도 실질적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그래서 쿠팡을 하는 거야. 판매자 그렇게 입장에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올웨이즈라고 뭐 새로 생긴 그런 플랫폼, 뭐 토스 뭐 이런 거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돈 잘 버시는 분들도 있어. 나는 그리고 쿠팡이 쉽더라고. 쿠팡 나도 한 번씩 쇼핑을 하다 보면은 막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도 있고 배지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차이는 뭐야? 뭐 이렇게 판매를 잘하면 주는 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쿠팡에는 판매자 배송, 판매자 로켓, 그리고 로켓 배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판매자 배송은 모든 판매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한테 물건을 보내고 뭐 이런 거를 판매자 배송이라고 해. 판매자 로켓은 내가 쿠팡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야. 쿠팡이 창고지기 역할만 대신 해주는 거야. 내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네 쿠팡에. 내 물건을 쿠팡에 넣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창고지기 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쿠팡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시켰는데 막 내일 오고 오늘 그게 밤에 그렇게 오고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쿠팡의 로켓 시스템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 로켓 배송은 쿠팡이 내 물건을 사는 거야. 그러면 쿠팡에서 내 물건을 사서 쿠팡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파는 거지. 거야? 뭐 수수료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치.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나지.
판매자 배송은 예를 들어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마다 몇 퍼센트 떼가고 이런 게 서로 달라. 어떤 카테고리는 얼마. 이거는 판매자 배송은 그거 떼가고 나머지는 다 오롯이 들어오고, 판매자 로켓은 카테고리 수수료는 똑같아. 수수료는 똑같은데 쿠팡에서 택배를 보내주고 물건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한번 확인해주고 뭐 이런 거를 거칠 거 아니야. 그걸 입출고 비용이라 하거든. 입출고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창고를 좀 빌리는 창고비를 낸다고 정도의 생각하면 개념이네. 돼. 그리고 로켓 배송은 쿠팡에 내가 판매를 하잖아. 그러면 쿠팡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 그래서 뭐 어떤 카테고리는 뭐 50%까지도 받는다고 해. 와, 그럼 이윤이 남나? 그래서 남는 상품만 넣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막 최근에도 그런 막 대기업들도 햇반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뉴스에 그걸 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잘 판단해서 또 어떻게 팔지 이런 것도 좀 그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한 것 중에 판매자 로켓, 옛날에 로켓 그로스라고 했거든.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을 내려고 계획 중이야. 그러면 쿠팡의 창고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럼? 맞아.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우리의 제품들을 쿠팡에 넣어서 판매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거다라고까지만 지금 알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네가 해야 될 건 사업자 등록해야지.